우리 국민을 참혹하게 살해한 북한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부터 무려 한 달이나 지났습니다. 저희는 그분의 넋을 달래기 위하여 고인의 친형인 이래진 씨와 함께 직접 연평도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오늘이 그 실종 한 달, 그다음에 내일은 그 사망 한 달이 돼서 그다음에 작게나마 바다에 가서 좀 막걸리 한 잔이라도. 우리 국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진실에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해 보고자 연평도로 그리고 무궁화 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연평도를 찾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고인의 넋을 달래주고, 두 번째는 실족이 아니라 월북이라고 단언하고 있는 정부의 주장이 맞는지 우리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는 아마 이제 행정팀들. 여기 연평도예요? 아니 여기가 연평도 바로 이쪽. 바로 앞에. 요 바로 앞에 연평도고. 수십 년간 바다를 누벼왔다는 고인의 친형 이래진 씨는 수백 번이나 지나다녔던 이 서해 바다가 낯설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직도 차가운 바다에 갇혀있을 동생의 기억을 향해 빛나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 집에를 이제 원래 있는 그 이제 물건은 똑같은데 완전히 다르네요. 오늘은 이 햇빛에 한가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때는 날이 단단했을까. 무궁화 15호 선원들은 저희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고인의 오랜 동료들이었던 어업관리 지도원들은 갑작스러운 사고에 마음이 무겁다며 조속히 진실이 규명되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는 듯했습니다. 왜냐하면 임의로 배들이 서가지고 저희 승선자가 순순히 안 받기 때문에 위반하선들은 대부분 단속정으로 쫓아가서 검거를 하죠. 그리고 구명조끼를 어떤 때는 반드시 착용해야 된다라는 수칙 같은 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갈 때는 웬만하면 다 착용을 다 착용한다. 그러니까 실내라는 거는 불지하고요. 무궁화 15호에 들어오자마자 저희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북한의 부당통신 음성이었습니다. 국제상선통신망. 여기서는 속칭 채널 16번이라 부르는 라디오 통신을 통해 북한과 쌍방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군의 통신망이 막혔다고만 말할 뿐 고인이 살아있는 동안의 구조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경간다. 서천도 넘난다. 너희 함선 주척이 우리 즉 수역을 주목하라. 경제를 중단시키자. 지금 즉시를 떠라. 일단하지 않으면 강력한 대원전을 취하겠다.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너희들이 지게 될 것이다. 지금 즉시를 떠라. 이게 북한에서 하는 잘 들리네. 그러면 이제 대응 방송을 좀 이따 대응 방송 해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직접 선체를 돌며 실족 가능성 여부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서해 공무원이 탔던 배는 무궁화 10호인데요. 이 무궁화 15호는 무궁화 10호에 비해서 3배가 큽니다. 톤수가. 하지만 기본 구조는 유사합니다. 저 앞에 보이는 조그만 검은색 배가 있습니다. 저 배를 고속 단정이라고 부릅니다. 유족들은 희생된 공무원이 당직을 설 때 저 고속 단정 위에서 안전 여부를 살펴보다가 실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도 실종 전날 희생 공무원 이모 씨는 고속 단정을 점검했다고 기록돼 있었습니다. 고인은 무궁화 10호에 올라탄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서 여러 기계를 점검할 책임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지금 엔진 소리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혹시 실족을 해서 바다 위에 떨어져 가지고 살려달라고 외치더라도
밤중에는 배 안의 방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 소리가 안 들린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무궁화 15호 선원들은 업무 중 슬리퍼가 아니라 운동화를 신는다고 증언했습니다. 무거운 중량물이 발에 떨어져도 발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거의 거의 없어요. 많이 나가는 사람도 한 번씩 있습니다. 밖에 담배 한 대 10kg 아, 나가는 담배 한 대 예, 필요. 있습니다. 실족 가능성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선미입니다. 선미, 배 뒤쪽인데요. 보통 담배를 필 때 이 선미를 대고 이렇게 피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미끄럽고 여기 보듯이 파도가 셉니다. 그날 밤에는 바람도 강했습니다. 이러한 실족 사고가 과연 실제로 일어난 적이 있었을까요? 자료를 받아본 결과 3건이나 있었습니다. 모두 스스로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 배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함교 혹은 뭐 브릿지라고 하는데요. 이게 조타수가 있는 그 방 옆입니다. 이 바닥이 또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끄러지면은 충분히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바닥을 보면 지금 물이 다 젖어 있고, 아유, 여기 고속 단정이잖아요. 저희는 선체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실족 가능성 여부를 파악했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면 할수록 정부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었고 실족사 가능성만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충분한 조사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조사가 아닌 아예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정해놓은 프레임에 의해서 그대로 몰고 왔다는 게 가장 분노스럽고요. 바로 북한의 해역에서 죽이는 광경을 그대로 보면서도 지키지 않았고 정상적인 임무 수행을 했던 사람을 즉 얼북이라고 단정지어서 그대로 몰아가는 자체가 종합적으로 보면 이런 게 이제 명예살인이라고 봐야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궁금하면 서해협단에 전화해서 그날의 수색 상황, 그다음에 수색 세력이 얼마가 되고 하는 걸 체크할 정도지. 저는 청와대나 국방부, 그다음에 외교부, 통일부, 해수부, 합참 그런 것을 한 번쯤은 저한테 보고도 해주고 아니면 내용 전달도 좀 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제 동생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정부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이번 사건을 직접 체험하고 겪은 당사자로서 조작과 보고가 정말로 실망스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밤 12시를 지나 새벽 1시가 다 되어 갑니다. 21일 밤 12시 새벽 1시에 실종 공무원은 당직을 쓰고 있었습니다. 순찰을 돌 때 오는 곳입니다. 가판 위를 쭉 둘러보는데요. 바람이 세고 바닥이 미끄럽고 파도가 셀 때는 조심하는 사람은 이 정도 간편한 구명조끼를 입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가려면 이게 훨씬 보온성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입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조끼는 이제 이게 훨씬 좋죠. 당직 월북을 마음먹은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생존 가능성을 더 높여주는 이 구명조끼를 챙겼어야 하지 않을까요? 작은 구명조끼를 챙겨 입은 것으로 월북을 확정한 정부 측 논리가 부실하다는 증거입니다. 그 국방부에서도 그렇고 해경에서도 그렇고 부유물이 뭔지를 모릅니다. 부위라고 있답니다. 부위가 뭐냐면 그물을 쳐놓으면 그물을 쳐놓은 위치를 알려주는 스티로폼 같은 거죠. 근데 그 부위가 그 그물에 연결되어 있는데 지나가는 배 스크루에 걸려가지고 잘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부위가 떠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위를 또 잡을 수가 있다. 바다에 떨어져서 운 좋게 부위를 잡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유물이 배에서 준비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계획적으로 뛰어내렸다면 이 부유물을 가지고 이걸 풀어가지고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이 팬더는 없어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다 남아 있다는 겁니다. 아까보다 아까는 조용했는데 파도가 지금 1, 2m 이상 올라오고
이게 어떻게 뛰어내립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새벽 시간 바라본 서해 바다는 그야말로 칠흑의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불빛도 방향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에서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들어 북한까지 헤엄쳤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인 것입니다. 공무원분이 한 달 전 이 시간에 여기 순찰을 돌았던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그 체험을 했는데요. 최종 조사 결과에는 이런 점들이 정확히 명기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태까지 훼손된 그분의 명예를 정부가 나서서 찾아주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고인을 보내드려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기다리고 찾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나마 작은 위령제를 갖게 됐습니다. 그럼 먼저 묵념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부디 다음 생에는 어지럽고 시끄럽고 이렇게 머리 안 아픈 그런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예, 이 자리 이렇게 어렵고 또 고마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무궁화 15호 선장님 비롯해서 선원 여러분들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아직도 못 찾고 있는 공무원분 생각하면은 정말 무섭습니다. 밧줄에 묶어서 3시간 이상 끌고 다녔습니다. 물고문을 당한 겁니다. 정말 형언하기 힘들 정도로 참혹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부터 계속 생각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저분을 정말 살릴 수 없었는가? 우리 국가는 우리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그분이 어떤 이유로 바다에 떨어졌던 간에 그분은 우리 국민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소중한 우리 이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에겐 시간이 있습니다. 그분의 명예를 지켜드리고 유족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다시 한번 국가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저 바다가 야속하지만 다시 한번 저 바다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어업지도선의 어업감독공무원이다. 그대여, 이 추운 겨울에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한 달 동안 그대를 찾아다녔다. 과연 바다에 있느냐, 하늘에 있느냐? 그립다. 바다에 있다면 속히 돌아오라. 보고 싶다. 하늘에 있다면 편히 쉬어라. 우리는 그대의 뜻에 따라 불철주야 감독공무원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업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것이다. 그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보고 싶다. 그립다. 잘 가라. 생전 고인이 좋아했던 포도와 귤을 놓아두고 친형인 이래진 씨가 동생을 위해 담배를 한 개피 피워 올려줬습니다. 한잔 드리게. 이거 하고 한 말씀 하세요.
고인의 생전 동료였던 일항사 박현준 씨도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사랑하는 나의 동생아, 함께 서해 바다를 헤치며 밤낮으로 노력하던 너의 모습이 생각난다. 살아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믿고 싶고 내 마음속에는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너는 지금 내 옆에 없지만 내 마음속에는 영원한 너는 나의 동생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너는 훌륭한 어감독 공무원이었다. 어감독 공무원으로서 활동했던 너의 노력을 남은 후배들한테 길이길이 전하마. 사랑하는 동생아, 이제 모든 걸 잊고 편히 영명하길 바란다. 다 되셨죠? 서셨죠? 예. 잘 가라. 보고 싶다. 예, 다 같이 던지시죠. 예. 커피. 에이. 많이 먹고 다음 생에는 고생하지 말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한 진실규명을 위해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